은경이 늦은 회식을 마치고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 셋이 아가씨, 혼자야? 우리랑 한 잔 더 할래? 덩치 큰 남자가 은경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은경이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손 떼요. 은경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공포가 은경을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85cm, 넓은 어깨,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가닥에 쓰러뜨립니다. 총 5초 3명 중 2명은 신음하며 쓰러지고 1명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은경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철을 바라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강철이 은경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은경과 강철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와 맞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좋은 스토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골목길 2024년 10월 어느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홍대 거리는 젊음과 열기로 가득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는 이곳이지만 메인 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들이 미로처럼 이어지죠. 이은경이 늦은 회식을 마치고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베이지색 하이웨스트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서 몇 가닥이 흘러내려 그녀의 지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은경을 아이스킨이라 부릅니다. 차갑고 완벽주의자. 하지만 오늘 회식 자리에서도 은경은 웃지 못했습니다. 리바손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은경은 외모도 뛰어납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하지만 은경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눈빛에서 풍기는 지적인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은경의 매력이죠. 하이힐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립니다. 딸각, 딸각. 은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10시 17분.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은경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3개가 나타납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입니다. 오, 대박. 저기 좀 봐. 아가씨, 혼자야? 어디가? 남자들이 은경을 막아섭니다. 은경은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가려 하죠. 비켜주세요.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야, 이거 봐라. 목소리도 섹시하네. 우리랑 한 잔 더 할래? 재미있게 놀아주지.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은경의 팔을 잡습니다. 은경이 뿌리칩니다. 손 떼요. 어휴, 성질 있네. 그게 더 좋은데? 또 다른 남자가 은경의 허리를 감으려 합니다. 은경이 가방으로 그의 손을 칩니다.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야야, 장난 아닌데? 이거 재밌는데? 은경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위험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생각하지만 이 한적한 골목에서 누가 들어줄까요? 은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손 치워. 낮고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남자들이 돌아봅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강철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키 185cm, 넓은 어깨, 단단한 체격.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근육이 옷 위로도 느껴집니다.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전체적인 인상이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습니다. 뭐야 이 새끼? 영웅 놀이하려고? 꺼지지 않고 강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강철의 눈빛이 변합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치워. 이 미친 새끼가.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릅니다. 강철이 움직입니다. 0.5초. 강철의 오른손이 남자의 팔목을 잡습니다. 1초. 비틀어 올립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1.5초. 강철의 왼손이 남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남자가 병을 들고 달려듭니다. 강철은 고개를 살짝 숙여 병을 피하고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병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정확히 가격합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집니다. 세 번째 남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섭니다. 야야, 우린 그냥. 강철이 한 걸음 다가가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총 5초입니다. 3명 중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1명은 도망갔습니다. 은경은 입을 벌린 채 강철을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은경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놀라움 때문입니다. 강철이 은경에게 다가옵니다. 강철의 표정은 다시 차분해집니다. 괜찮으십니까? 부드럽지만 낮은 목소리입니다. 은경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강철이 주변을 살핍니다. 쓰러진 남자들이 일어나려 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강철의 말투는 명령조가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은경은 힐끗힐끗 강철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 은경의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안 관련 일을 합니다. 간단한 대답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죠. 홍대 입구역 입구에 도착합니다. 강철이 멈춰섭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강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강철입니다. 강철, 저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필요 없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철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은경은 강철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넓은 어깨, 곧은 자세, 믿음직스러운 뒷모습입니다. 은경이 역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뭔가 발에 밟힙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작은 명함입니다. 주워들고 가로등 불빛에 비춰봅니다. 바람벽 프로텍션, 대표 강철, 특수보안 및 신변보호 전문. 은경은 명함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듭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강철이라는 남자, 5초 만에 3명을 제압한 남자,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던 남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은경은 아직 모릅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곧 은경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서울 구로구 공단지대 한강제약 연구동 3층입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연구실입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은경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 그래프, 통계 수치. 은경의 눈은 피곤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은경은 아이스킨이라 불립니다. 냉정하고 완벽주의자.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항상 데이터의 근거에서만 말하죠. 남자 동료들은 은경에게 접근하기를 꺼립니다. 차갑고 무섭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은경이 왜 이렇게 일에 몰두하는지, 은경의 어머니가 약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3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은경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나왔어. 은경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피험자 57번, 68세 남성, 임상시험 3주 차입니다. 심박수가 112에서 145로 비정상 증가했습니다. 부정맥 발생이 시간당 5회입니다. 심계항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케이스를 15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입니다. 은경은 별도 파일을 엽니다. 은경만의 분석 파일입니다. 회사 서버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숨겨질 수도 있다고. 파일을 열고 새로운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돌립니다. 부정맥 발생률입니다. 고령층 65세 이상은 27.3%입니다. 일반 성인층 40세에서 64세는 3.1%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은경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바손은 주로 고령층 골관 저렴 환자를 위한 약입니다. 그런데 고령층에서 이렇게 높은 부작용 발생률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은 출시되면 안 돼. 은경은 중얼거립니다. 프린터를 켜고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5장입니다. 그래프와 표를 첨부한 상세한 분석 자료입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핵심 수치의 밑줄을 긋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1시 27분입니다. 이미 마지막 지하철 시간이 지났습니다. 택시를 타야겠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립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구 표시등만 초록빛을 내뿜습니다. 은경은 가방에 자료를 넣고 연구실을 나섭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젓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10월 중순, 밤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은경은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걷습니다. 골목 어귀에 포장마차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낡은 천막,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은경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저씨, 어묵 국물 하나요. 주인 아저씨는 말없이 스테인리스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종이컵에 담아줍니다. 1,000원을 받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경은 의자를 빼내 앉습니다. 양손으로 컵을 감싸자 따뜻한 열기가 전해집니다. 김이 오르는 국물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입술을 대고 한 모금 들이킵니다. 뜨겁다. 혀가 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움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차가운 모니터만 바라보다 보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만 은경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국물 속에 떠있는 어묵 조각 하나를 건져 먹습니다. 짭짤하고 쫄깃합니다. 옆 테이블에선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장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야근이야, 야근. 그래도 월급이라도 나오잖아. 요즘 이 나이에 직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은경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은경도 곧 저런 대화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직장조차 잃을지도 모릅니다. 국물을 다 비운 은경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밉니다.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조심히 들어가요. 은경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망원동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갑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아직도 불이 켜진 빌딩들이 지나갑니다. 망원동 다세대 주택 2층, 은경의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TV가 켜져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끄지 않았나 봅니다. 화면에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무대 위 중년 여가수가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은경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멈칫합니다. 그 노래는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입니다. 저 노래. 은경은 천천히 TV 앞으로 다가갑니다. 노래 제목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뜹니다. 사랑의 미로입니다. 은경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입니다. 약국 작업대에서 약을 조제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빨래를 널면서 부르시던 그 노래입니다. 은경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은경은 리모컨을 들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꺼지며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쇼소파에 앉아 잠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약국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건물주가 임대를 갱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사라져갑니다. 은경은 가방에서 연구 노트를 꺼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프린트한 자료를 펼칩니다. 리바손입니다. 성분은 새로운 선택적 억제제이고 적응증은 골관절염입니다. 현재 상태는 3상 임상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은경이 속한 팀도 막대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박 부장은 이미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부정맥 데이터를 다시 봅니다. 숫자들이 은경에게 속삭입니다. 이 약은 위험해. 노인들이 죽을 수 있어. 부작용 보고 왜 다들 없던 일로 하지? 은경은 볼펜을 돌리며 생각합니다. 지난주 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은대리, 임상시험에서 그 정도 변동은 흔한 일이야. 노인들은 원래 심장이 약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장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통계?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5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알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은경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분위기 깨냐는 눈빛이었죠.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노트를 덮고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은경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은경은 대학교 실험복을 입고 있습니다. 약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은경아,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는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 중요해. 내가 만든 약으로 누군가 죽는다면 그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압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망원동 골목은 고요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은경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로 갑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 다시 상사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제대로 명확하게. 회의실 분위기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일렁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해고일까요? 왕따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은경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괜찮아.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환자들을 지키는 거야.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은경은 조금씩 잠에 빠져듭니다. 조용한 밤, 연구원 이은경의 긴 하루가 끝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은경은 박 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어젯밤 정리한 5장의 분석 자료입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수치들이 선명합니다. 부장님, 케이스가 16건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박 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로 던져버립니다. 서류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은대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과학을 해. 리바소는 지금 막바지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팀 모두 보너스 받아. 이런 보고서 올라가면 프로젝트 중단이야.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 문제입니다. 박 부장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댑니다. 은경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윗선이 정리할 거야. 우리 선에서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박 부장의 눈빛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된다고. 오후입니다. 은경은 자료실로 향합니다. 원본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서류함을 열고 파일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파일이 얇습니다. 부정맥 관련 원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은경의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일부러 빼낸 것입니다.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은경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옵니다. 개인 컴퓨터를 켜고 백업 파일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파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은경은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합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 힘듭니다. 복사가 완료됩니다. 은경은 USB를 빼서 가방 깊숙이 넣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동료들은 각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은경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퇴근 시간입니다. 은경은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갑니다. 평소와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망원동 집에 도착합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갑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붉은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입 다물어. 그리고 그 옆에 한자로 침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은경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누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은경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은경은 서둘러 관리실로 내려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관리실 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아저씨. 관리인 아저씨가 문을 엽니다. 왜 그래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집 문에. 관리인 아저씨가 은경을 따라 모니터 앞으로 갑니다. 영상을 돌려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대만 영상이 먹통이네요. 관리인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누가 일부러 끈 것 같은데. 은경은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끈 것입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은경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을 살핍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경은 노트북을 엽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내부 고발, 제보, 보호. 여러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다 한 사이트를 발견합니다. 바람벽 프로텍션입니다. 은경의 손이 멈춥니다. 바람벽 프로텍션.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은경은 가방을 뒤집니다.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며칠 전 주운 명함입니다. 바람벽 프로텍션. 대표 강철. 특수보안 및 신변보호 전문. 그때 그 남자입니다. 은경을 구해준 남자입니다. 은경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10분 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이지만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바람벽 프로텍션입니다. 상담 신청하신 분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은경은 기억합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강철 씨, 맞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저를 아십니까? 며칠 전 홍대에서요. 감사했었습니다. 아,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리바손 프로젝트, 부정맥 데이터, 회사의 압력, 사라진 원본 자료, 그리고 현관문의 협박 메시지까지. 강철은 조용히 듣습니다. 은경의 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끊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 증거와 사람을 같이 지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살아남아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은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드디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은경은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봅니다. 골목이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들이 움직입니다. 그중 하나가 은경의 집을 올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은경은 황급히 커튼을 닫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뜁니다. 누군가 은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경은 침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 강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은경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은경은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경아, 옳은 일을 해.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해. 은경은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은경은 일찍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방에 USB와 노트북을 챙깁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핍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은경의 마음도 빠르게 뜁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합니다. 3번 출구로 올라갑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입니다. 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은경은 그 중에서 강철을 찾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걸어옵니다. 강철입니다. 며칠 전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은경 씨. 강철이 은경에게 다가옵니다. 강철 씨.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차에서 이야기합시다. 강철이 앞서 걷습니다. 은경이 따라갑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철이 문을 열어줍니다. 은경이 탑니다. 차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강철이 운전석에 앉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강철이 서류를 건넵니다. 은경은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신변보호 계약서입니다. 조항들이 명확합니다. 24시간 보호, 증거 보관, 법적 지원. 은경은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팀이 은경 씨를 보호합니다. 강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겁니다. 서하, 명우, 민재. 의뢰인과 합류했다. 지금부터 작전 개시다. 차가 출발합니다. 강철이 운전하며 말합니다.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하는 정보 담당입니다. 명우는 운전과 탈출 전문가입니다. 민재는 현장 요원입니다. 은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은경 씨, 제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입니다. 12년간 복무했고 대테러 작전 23회 참여했습니다. 은경이 놀란 눈으로 강철을 바라봅니다. 707 특수임무대대라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2015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인질 7명 모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강철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제 부하 둘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군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해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강철의 옆 얼굴을 바라봅니다. 단단한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 안에 감춰진 상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 은경 씨처럼요. 은경의 가슴이 뜁니다. 이 남자는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철 씨.
아직 감사하기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차가 한강변의 한 건물 앞에 멈춥니다. 바람벽 프로텍션 사무실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5층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경 씨, 제 팀입니다. 강철이 소개합니다. 서아입니다. 정보 분석 담당합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이 악수를 청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명우입니다. 운전은 제게 맡기세요. 근육질의 남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민재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강철이 테이블에 자료를 펼칩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추적자를 따돌리는 법, 감시를 역이용하는 법, 안전 이동 경로를 익혀야 합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에 지도가 뜹니다. 은경 씨 집 주변입니다. CCTV 위치, 사각지대, 탈출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은경은 화면을 집중해서 봅니다. 자신이 매일 다니던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은경 씨는 이 경로로만 다니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강철의 말투가 단호합니다. 오후입니다. 실전 훈련이 시작됩니다. 망원시장입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은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철의 뒤를 따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은경 씨, 뒤를 너무 자주 돌아보지 마세요.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강철이 자연스럽게 은경의 손을 잡습니다. 연인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은경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강철의 손이 크고 따뜻합니다. 은경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떡볶이 가게가 줄지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강철이 멈춥니다. 3시 방향, 검은 모자. 9시 방향, 회색 점퍼.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은경이 움찔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뜁니다. 어떻게 하죠? 제 허리를 안으세요. 지금. 은경이 망설이자 강철이 은경을 끌어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입니다. 마치 연인이 포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강철의 낮은 목소리가 은경의 귀에 속삭입니다. 강철의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합니다. 은경은 얼굴이 더 뜨거워집니다. 두 추적자가 지나갑니다. 포옹하는 커플을 힐끗 보고 지나칩니다. 이제 뛰세요. 강철이 은경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좁은 골목, 계단, 지하상가를 지나갑니다. 추적자들이 뒤쫓습니다. 은경은 숨이 찹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기 힘듭니다. 하지만 강철이 은경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명우의 차가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한 킬러가 앞을 막아섭니다. 냉정한 눈빛입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은경 씨, 차에 타세요. 강철이 은경을 밉니다. 은경이 비틀거리며 차 쪽으로 달려갑니다. 킬러가 칼을 휘두릅니다. 강철은 몸을 낮춰 피합니다. 그리고 킬러의 팔을 잡아 비틉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킬러가 무릎으로 가격합니다. 강철은 팔로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킬러가 비틀거립니다. 강철은 킬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목을 조릅니다. 누가 보냈나? 킬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강철이 압력을 높입니다. 킬러가 의식을 잃습니다. 두 번째 킬러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총을 꺼내려는 순간입니다. 민재가 나타나 킬러의 손목을 가격합니다. 총이 떨어집니다. 민재와 킬러가 격투를 벌입니다.
강철이 달려가 킬러의 뒤를 잡습니다. 목을 조릅니다. 킬러가 저항합니다. 하지만 5초 만에 쓰러집니다. 출발. 모두 차에 올라탑니다. 명우가 급출발합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냅니다. 차 안입니다.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강철이 은경을 바라봅니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확고합니다. 차가 한강변을 달립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은경이 묻습니다. 새로운 은신처입니다. 은경 씨 집은 이미 노출됐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짐은요? 명우가 나중에 챙겨올 겁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은경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은경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섭니다. 여기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4층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한 원룸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뒀습니다. 서아가 설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은경이 방을 둘러봅니다. 낯선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강철이 말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언론에 제보합니다. 은경 씨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강철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팀원들이 나갑니다. 강철도 나가려다 멈춥니다. 은경 씨, 네, 두렵습니까? 은경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두렵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본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환자들이 살아요. 강철이 미소 짓습니다. 처음 보는 강철의 미소입니다. 훌륭합니다. 내일 봅시다. 강철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은경은 창가로 갑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은경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경은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잘하고 있어, 은경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은경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긴 밤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서아가 주요 언론사에 익명 제보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USB 데이터, 분석 자료, 은경의 증언 녹음 파일입니다. 모두 첨부됩니다. 오전 8시입니다. 한강제약 본사 회의실입니다.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바손 3상 임상 성공 발표입니다. 대표이사, 연구본부장, 홍보팀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홍보팀장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좋아. 언론 반응도 괜찮지? 대표이사가 묻습니다. 네, 주요 언론사 기자들 모두 참석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홍보팀 직원이 급히 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왜 그래? 포털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노트북을 펼칩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한강제약 신약 리바손, 치명적 부작용 은폐 의혹, 내부 고발자 증언과 데이터 공개.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상을 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철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강철 씨 협상하죠.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목소리입니다. 누구십니까? 한강제약 전무 윤석진입니다. 당신이 보호하는 여자, 은경 씨였나요? 그녀만 조용히 사라지면 당신에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의 표정이 굳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당신도 그녀와 함께 죽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강철이 팀원들을 모읍니다. 총공세가 올 겁니다. 최종 방어 준비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피스텔 로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5명입니다.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민재가 무전으로 알립니다. 적 확인. 5명. 무장 추정. 은경 씨는 비상구로. 명우 준비. 강철이 권총을 장전합니다. 킬러들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나뉘어 올라옵니다. 14층입니다. 강철의 은신처입니다. 계단에서 첫 번째 킬러와 민재가 마주칩니다. 격투가 벌어집니다. 주먹, 발차기, 몸싸움입니다. 민재는 킬러의 권총을 빼앗아 제압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명이 내립니다. 복도 끝에 강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게 하겠습니다. 킬러 하나가 총을 쏩니다. 강철은 벽 뒤로 숨습니다. 총알이 벽을 관통합니다. 파편이 튑니다. 강철이 구르며 이동합니다. 킬러의 다리를 가격합니다. 킬러가 쓰러집니다. 강철이 킬러의 총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 킬러가 달려듭니다. 강철과 격투입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가 오갑니다. 강철은 킬러의 공격을 막고 목을 조릅니다. 킬러가 쓰러집니다. 세 번째 킬러가 총을 겨눕니다. 강철에게 조준합니다. 거리 5m입니다. 끝이야.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입니다. 서아가 소화기를 킬러의 머리에 내리칩니다. 킬러가 쓰러집니다. 고마워요, 서아. 팀이니까요. 비상구입니다. 은경이 명우와 함께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5번째 킬러입니다. 명우가 앞을 막아섭니다. 킬러와 격투입니다. 하지만 이 킬러는 강합니다. 명우를 밀어냅니다. 은경에게 다가옵니다. 끝까지 말 안 듣더니 킬러가 칼을 꺼냅니다. 은경을 향해 휘두릅니다. 그 순간입니다. 강철이 나타나 킬러의 팔을 잡습니다. 은경 씨를 건드리지 마. 강철의 눈빛이 변합니다. 살기가 느껴집니다. 킬러와 강철의 최후 격투입니다. 칼, 주먹, 발차기가 빠르게 오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강철이 킬러의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킬러를 벽에 밀어붙이고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은경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합니다. 킬러들은 모두 체포됩니다. 저녁입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가 나옵니다. 한강제약 신약 리바손, 임상 데이터 조작 확정입니다. 내부 고발자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강제약 전무 윤석진, 살인 청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은경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강철이 옆에 앉습니다. 해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은경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은경이 강철을 바라봅니다. 강철도 은경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강철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은경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더 흐릅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우린 해냈어요. 네, 해냈습니다. 밤입니다. 은경은 창가에 섭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강철이 다가옵니다. 은경 옆에 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양심적으로요.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은요? 계속 이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은경이 강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안전한 것 같아요. 강철이 은경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은경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납니다.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한강제약을 전격 수사합니다. 대표이사, 연구본부장, 임상책임자 모두 구속됩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윤석진 전무는 살인 청부, 증거인멸, 약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 구형됩니다. 법정에서 윤석진은 고개를 떨굽니다. 한강제약은 주가가 폭락합니다. 리바손 프로젝트는 완전 중단됩니다. 5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은경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제약업계 부정 청문회입니다. 은경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청문회장 입구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은경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회사로부터 보복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제 어머니는 약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든 약으로 누군가 죽는다면 그건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은경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연구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강제약은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강철이 은경을 에스코트합니다. 은경이 강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은경 씨가 용기를 낸 겁니다. 저는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요? 네, 윤석진도 구속됐고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은경 씨를 노릴 사람은 없습니다. 은경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은경도 느낍니다. 강철 씨, 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강철이 은경을 바라봅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은경 씨가 원하신다면요. 은경이 미소 짓습니다. 원해요. 강철도 미소 짓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경에게 여러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대형 제약회사들입니다. 은경은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날 오후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연구소 교수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은경 씨,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윤리적인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경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은경은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연구.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은경은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보세요. 강철 씨, 저예요. 은경이요. 은경 씨. 강철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 직장이 생겼어요.
서울대 약학연구소요. 축하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강철이 잠시 망설입니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 오후 어때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때요? 망원 한강공원.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은경의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토요일이 됩니다. 은경은 아침부터 옷장을 뒤집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까요? 너무 수수하면 재미없을까요? 결국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합니다. 간단하지만 깔끔합니다. 머리를 내립니다. 가벼운 화장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괜찮습니다. 오후 1시 40분입니다. 은경은 집을 나섭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은경은 한강을 바라봅니다. 물이 반짝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강철이 은경의 옆에 다가와 앉습니다. 은경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아프간에서 부하들을 잃은 후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시 잃을까봐.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은경이 강철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경 씨가 위험한 걸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멀리하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강철이 은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은경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저도요, 강철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강철이 은경을 끌어안습니다. 은경도 강철을 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붑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은경과 강철은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입니다. 은경과 강철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한강 위로 떨어집니다. 은경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경의 눈이 커집니다. 강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경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매일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강철이 은경의 두 손을 잡습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이지만 은경 씨를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은경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키스합니다. 첫 키스입니다. 한강 위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축복하듯 흩날립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이 이마를 맞댑니다. 은경과 강철은 새로 계약한 망원동 빌라에 앉아 있습니다. 은경 씨,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죠. 네,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포옹합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사람. 은경과 강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은경은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강철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뜹니다.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은경과 강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사람. 은경과 강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기의 순간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으로 발전한 두 사람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은경의 용기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강철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은경과 강철의 관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